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만족도가 낮은 볼 수 있었고, 이런 주차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런 정량적인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통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행태 변화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로서 좀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좀 아직까지도 이게 잘 됐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확정을 내리기 약간 어려운 조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감소효과가 전 구간에서 나타났다라는 결론이었지만, 저희가 실시한 추가 실질조사에서는 약간 구간별로 그 개선 효과나 폭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조사한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틀 속에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이 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보면 저희가 구간별로 개선의 어떤 폭이나 수단이 조금씩 달랐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공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을 집중 개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가운데 부분에서는 약간의 속도 저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 두 개 구간은 원래 속도 자체가 좀 낮았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목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속도 자체가 이제 보통은 인원도에서 속도 제한을 도입을 할 때 30km냐 20km냐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행자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가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전 속도 자체도 그렇고 이제 사전 속도가 모든 구간에서 20km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약간의 증가, 감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크게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기존의 모차 상충이라든지 간통 문제가 완화되면서 그런 꽉 막힐 거 얽혀있던 통행 여건이 약간 개선되었다 이런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행자 행태 관련해서 분석하는 한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양쪽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해서 원래 모차 혼용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실제로 이 가장자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는가, 얼마나 걸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집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양쪽 길 가장자리 구역 안을 운전이 이용해서 통행한 비율이고, 이제 노란색이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곳을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넌다든지 아니면 아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도로 중앙으로 보행을 하는 경우, 그래서 도로 공간 전체를 얼마나 보행자가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지금 도입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에 기초해서 이 통행 비중을 봤을 때 개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 가장자리 구역 구역만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보행자의 기준이 기존에 40%에서 80%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기존에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웬만한 보행자의 수요는 이 구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통행 여건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면목에서는 길 가장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행자의 최소 유효 폭이라고 얘기되는 1.5m 정도의 가상의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 영역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근접 통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얼마나 부대끼는지 쉽게 말하면 그것을 좀 측정을 한 것인데요. 그 비율 또한 양쪽 대선지에서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잃은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지금의 노차 혼용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세부적인 설계 기법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식이나 문화, 제도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그 보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글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런 설계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갈 길이 뭐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2개소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8개소의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계획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대상지를 이미 선정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2개와 올해 8개까지 이제 조금 경험과 디자인적인 해법들이 조금 쌓이게 되면 이제 노차운동도를 대상지 유형별로 어느 정도는 세분화된 해법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보편적인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지속적인 검증과 피드백,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나 사업 관리에 대한 조금 프로그램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차운동도 대부분이 자치구 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기법들과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실행력과 시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